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내 최대규모로 손꼽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배균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산시민사회 환경협의회 신현웅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인사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오늘 이 주제가 말씀하신 대로 좀 어둡고 또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좀 실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은 이후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속속들이 회사나 아니면 지역사회가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좀 속속들이 얘기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반복되는 사고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앞으로는 그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무엇을 좀 같이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현안되는 사항인 만큼 뜨거운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인 만큼 오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은데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올해 사고만 해도 벌써 페놀, 유증기 유출, 암모니아 여러 건이 화학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화학사고 왜 그런지 정말 주민들로서도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실제로 대산공단이 30년 됐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대산공단이 생겼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는데 실제로 회사 측에서 좀 쉬쉬했던 사고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크게 주목되는 것들은 워낙 큰 사고였고 주민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어쨌든 대산공단이 30년이 되면서 설비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앞으로 더 높다라는 게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어쨌든 사용자들이 경영진이 안전에 대한 투자는 실제로 투자 비용이 경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가 좀 미비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세월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석유화학 회사들이 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반복되는 사고의 공통점은 흔히들 표현하는 방식대로 기업의 안전불감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불감증이 왜 생겼을까? 혹은 그 안전불감증을 치유하기는 어려운 걸까라고 하는 점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두 가지 점들을 좀 짚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이 관계기관인데요. 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역할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멀리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역사회나 이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은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조가 확실히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하나토탈 화학사고 관련해서 충남도가 가지배출관에 대한 적발을 해냈고 그런데 이것을 조업정지가 아니라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또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 안에는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은 보장해야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논리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이런 어떤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관계기관의 어떤 수동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저는 큰 몫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온 걸 보니까 주민분들이 상여를 메고 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주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며칠 전에 대산 은민들이 그 하나토탈 앞에 상여까지 메고 가서 본인들의 그 정신적, 육체적 그 어려움을 호소를 좀 하는 것들 저도 직접 봤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 대산 주민들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정말로 그 본인들의 건강권, 안전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그 안에 있었던 노동자들 포함한 많은 그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노동자들도 그 집단적으로 그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 대회, 결의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민들 대회를 직접 이제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여전히 주민들은 그러니까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년째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 사고는 그 확산 범위라든지 피해 정도가 사실은 단순히 인근 대산을 넘어서 서산 전체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만큼은 이 사고 이후에 좀 재발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눈높이에는 좀 못 미쳤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문제는 주민들은 사실은 주민들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실제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주민들은 건강 영향 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고의 그 합동조사 결과에 보면 3,600명 정도가 뭐 병원을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실제로 3분의 1, 1,000명 이상이 실제로 그 안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 건강 진단을 좀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4월달, 5월달 그 이 유증이 사고 이전에 4월달 폭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폭파 사고 당시에도 실제로는 정말 제가 생각하면 좀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휴식 시간에 벌어져서 다행히 그곳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이것처럼 그 항시 그 공장 안에 노동자들이 그 화공장 내에서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한 차별이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그 현장 직접 일하시는 하청 플랜트 노동자들과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도 그 실제로 정규직들한테는 대피 방송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그 바로 그 고지가 되는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몇 시간 뒤에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공지가 되는 건가요? 그날 실제로는 현장에 있는 그 플랜트 노동조합들끼리 자기들 신호 체계 안에서 연락을 해서 회사 측으로부터 그 사고 소식을 들었다기보다는 노동조합 내에 소통하는 공간 속에서 듣고 뭐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래서 그나마 그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분들은 그 원청이나 아니면 정규직 시키는 일을 계속 그 사고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안에 있는 그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건강권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로자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심지어 그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대피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업체 소장이 자리를 지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어떤 사고 피해에 대한 주요 대상자로 인식되지도 않는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력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하나토탈 노동조합도 회사 측의 여러 가지 안전 규정에 대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작업 허가서를 회사 측이 그냥 남발한다든지 혹은 안전보건 규정을 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누차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사실은 회사 측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묵살되어 왔던 기존의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회사가 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 부분은 지금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 그 보상 문제 역시도 분명히
인체에 이번에 소변 검사로도 나타났지만 인체 피해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에 맞게 분명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 보상과 함께 더욱더 주가 돼야 될 것들은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존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거냐, 네. 이것에 금전적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네. 핵심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그 금전적인 그 요구나 금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지역사회 관행들이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그 피해 본 것들은 그 개별 보상은 당연히 그 네.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이 대상공단이 갖고 있는 문제들 좀 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건강권,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장치,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검진 센터를 그 대산에 있는 사사나 오사들이 시와 도와 합쳐서 만들어 놔서 상시적으로 네. 대산공단의 그 계속 그 정주 여건이나 그 의료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실제로 이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지역사회가 공동의 노력, 그다음에 회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를 좀 다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서 주민들이 정말 건강을 좀 책임지겠다는 선언을 좀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데 일정 정도 그 해소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좀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그 사고 경과에 대한 파악이 있었습니다. 사고 경과는 회사가 이제 이제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 임시직들을 고용을 해서 이 공장을 가동했었고, 그 공장 가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SM이라고 하는 물질을 저장하지 말아야 되는 탱크에 저장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6일 동안 방치했고, 이 과정에서 이 내부에 물질들이 혼합되고 이제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이것이 이제 폭주 반응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분출하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개략적인 경과고요. 이 과정에서 SM이 화학물질 74톤이 유출이 됐습니다. 네. 외부로 번져 나갔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2.8kg 범위까지 이 물질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다만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느끼는 체감 정도가 약간 다릅니다. 주민들은 25km 떨어진 서산시 음암면에서도 실제로 냄새를 맡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체감 정도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3,640명이 지금 병원 진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핵심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안에는 어쨌든 그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회사가 무리하게 공장 가동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회사 측의 귀책 사유가 좀 그 보고서상에 명시가 됐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시민 참여단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활동을 좀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예, 처음 그 석유화학 공장 사고 이후에 시민 참여단이 어떤 형태로든 그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좀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참 의아했고요. 아시는데 울산이나 여수에도 사고가 되게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 참여단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합동조사단의 명칭을 시민참여단까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단은 그냥 관계기관 합동 보고회로 좀 마치고 시민참여단은 그냥 참여한 형태로만 밑에 기관에다가 넣어준 한계가 좀 있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을 시민참여단의 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이게 주민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기존처럼 관행적으로 아마 시민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관계기관들, 아까 예백은 그 집행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 회사와 관계기관의 그 이러저런 관계 속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민참여단이 이번에 참여한 건 참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도 이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 이번 형태보다 좀 더 진전된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보장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 자체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핵심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인데, 사실은 이 모든 조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민간이 참여를 해서 그 과정의 투명성들을 제대로 보고, 한편으로는 현장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째 살아오면서 삶으로 느낀 체감도, 이런 부분들이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들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산 시민들도 같이 참여했고,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전체적으로 각 계층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점도 크게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점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전문성, 주민들의 어떤 경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이 조사가 구체적인 일정들이 청사진이 나와서 그 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시민 참여단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자기 역할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그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약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시민 참여단은 뭐 자료를 요청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뭐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같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현장 가가지고 파헤치고 뭐하고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그렇죠. 어렵더라도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현장 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네. 현장에서는 그 플랜트 노동자들이나 하나토탈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이제 공무원분들 말고 실제로 현장 기계를 직접 가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공장 속속 곳곳에서 이제 구체적인 가동이라든지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역할들, 현장조사 과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합동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점검 회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검 회의에 참여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진한 의견 중에는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불충분하다. 또 한편으로는 유출 범위와 관련해서도 이제 환경부는 2.8km, 우리는 25km, 이런 차이들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이제 머물렀던 점들, 이런 점들이 조금 과정상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규직 포함한 그 하청 노동자인 플랜트 노동자들이 사고 조사에 참여한 게 큰 의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위험한지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처음 이 사고조사위원회 꾸려질 때 그 정규직 노동조합은 참여하는 건 보장을 하겠는데, 하청 노동자들의 참여를 실제로 막았습니다. 막아서 이분들이 직접 그 대전 노동청회 앞에 가서 2~3천 명 몰려가서 집회하고 농성하고 해서 실제로 참여를 보장이 됐는데, 참여가 보장되면서 노동부 입장에서도 실제로 그 노동부에 계신 근로감독관님들이 실제로 현장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워낙 그 노동부의 인력이 적다 보니 뭐 10몇 명이서 이 서산태안 전체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 플랜트 노동자를 직접 참여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430건 정도의 위반 사항들이 발굴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플랜트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자기들이 몸소 생활하면서 위험했던 뭐 난간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개구부 구멍 뚫린 건 있다든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직접 제안하고 발견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노동부나 관계기관에서 좀 잘 짚어야 될 것들이, 정말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잘 반영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사고를 막아내고 사고 조사 원인을 밝히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화학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각 관계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내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어떻게 기울일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패널이라든지 여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보면 관계기관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숫자가 별로 적으니까 워낙 담당해야 될 거는 많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다 전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운 조건은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그렇다면 유기적 관계를 그 대응 체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없는 관계기관의 공무원들끼리라도 발생하면 일단은
현장 수습 조정관이라고 하는 환경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체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렇다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나누고 요거는 내 역할, 요거 넘어가면 너 역할라는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이번 사고도 밝혀졌듯이 영업이윤과 손실이 줄이기 위한 어떤 회사 측의 무리한 공장 가동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것을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시민들이 가지는 어떤 무력감, 한계라고 보여져서요. 그래서 실제로 공장 안에 들어가서 현장 노동자들과 주민들과 그리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공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가동이 되고 있다면 그걸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짚어내고 개선을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마련이 되는 것이 저희는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산의 화학 공장이 실제로 전국 3대 화학단지 중에 하나이고, 지금 계속 그 사계사가 증설을 계속 꾸준히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수나 울산만큼 이상의 화학단지가 될 건데, 그렇다면 이것들 계속 증설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고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먼저 자기의 치부가 아니고 정말로 자기들의 정당한 기업 활동을 공개해내는 것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한화토탈이 사고 이후에, 합동조사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5대 방침 중에 기업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감시단을 꾸리겠다라는 제안을 좀 했더라고요.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아까 이백윤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그 안에 노동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계신데, 이분들을 좀 잘 활동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고, 그 활동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나 아니면 도나 아니면 관계기관이 이들의 활동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들 내지는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들. 서산시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조례가 있어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저도 그 위원회로 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 분명히 조례 안에 주민감시단 구성과 관련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앞으로 대산공단의 입주 기업체들이나 주민분들이나 서산시나 충남도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좀 허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고 조사를 계기로 해서 구체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재발 가능성을 좀 현저히 낮추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했는데, 과연 그런 계기가 되었나라고 하는 자기 반성도 사실은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감시단과 그리고 관계기관의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 알아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알아서 조심하게끔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냥 우리의 소망인 거지, 그것은 시스템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기업이 주민이나 현장 노동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에도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50분 있다가 신고를 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수습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조심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고를 알아서 은폐하거나, 은폐가 안 되면 적당히 대처하거나, 그 이후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외화되는 것들을 막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고요. 대산화학공단 30년 다 돼가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학공장에서 30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설비 노후화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급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후 설비 교체하는 문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인명 피해나 혹은 환경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이 이런 발생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이 제대로 마련이 돼요. 이제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데 계속 계류만 되고 아직까지 전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는 특히 이 문제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산공장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그러니까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전반적인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실제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건강, 특히 그러니까 화학물질의 그 취약계층이 이제 노년층하고 유소년층인데 이런 취약계층의 건강을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사할 수 있는 어떤 뭐 병원이라든지 검진센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저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백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고로 겪으면서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들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좀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화학공장이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매출도 아시는 대로 대산단지가 50조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 대그룹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지역 주민들한테 사회적 책무를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정말 경제 활동이 하는 것들은 당연하다. 기업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 보장하되, 다만 그 기업 활동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역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역할 또한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들이 그동안은 간과되어 왔다. 이 간과된 것들을 좀 기업이 정말로 사회적 책무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좀 더 증대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이 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관계기관들이 끊임없이 기업과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도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한 매체가 시민참여단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시민참여단처럼 관계기관과 회사 측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의 노동자들 함께 정말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예방활동, 그다음에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같이 들어가서 재발되지 않게끔 재발 방지 노력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관계기관과 그다음에 회사 측에서 주민들의 감시권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전향적으로 사회적 전환을 좀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민참여단도 기업체와 그다음에 관계기관이 그런 노력들을 해준다면 저희들 또한 정말로 그들과 함께 상생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단체나 노조나 주민분들이 기업체들을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민참여단의 역할도 더 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분이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학사고와 환경 문제로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 강화와 행정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